한 남자가 열차에 기름을 쏟더니 잠시 후 불을 붙입니다. 순식간에 객실은 불길에 휩싸이고 금세 검은 연기가 자욱해지는데요. 평화로운 주말 오전 지하철에서 갑자기 이런 큰 불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지난 5월 발생한 5호선 방화 사건. 최근 사건 당시의 현장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기름을 뿌리자마자 황급히 승객들이 도망가는데 급하게 뛰어가느라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요. 금방 해당 칸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불 세기가 워낙 강한 데다 검은 연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공포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곳, 우리 생활 반경 중 하나인 지하철인데다 열차가 움직이고 있어 대피하기도 어려웠을 거잖아요. 전문가와 함께 화재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기름을 엄청나게 길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도망가다가 넘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저분이 뿌린 거는 현재 노란색 액체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휘발유, 즉 가솔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솔린은 인화점이 마이너스 40도 이하로 좀 구분되는 위험물이에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마이너스 40도에도 불꽃만 있으면 점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저분들이 알거든요. 이게 가솔린이구나, 이게 휘발유구나는 알고 도망치잖아요. 다들 이제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점화 전까지는 저 패닉 현상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재생해서 보면은 와 진짜 빠르고요. 예. 빠르게 퍼지자마자 순식간에 이 검은 연기가 이 칸 전체를 다 메우더라고요. 예. 일단 검은색은 탄소 성분이 많은 거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일산화탄소, 즉 인체를 질식시키는 반응을 일으키는 약재고 굉장히 독성도 강해서 적은 농도에서도 일반인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런 검은색 연기의 특징들을 불안전연소라는 개념으로 보면 일산화탄소의 방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순식간에 열차 칸 전체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찼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불지른 칸에서는 당연히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대피를 하면서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비상통화 장치를 사용해서 기관사랑 통화를 하고요. 옆에 사람한테 바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119에 신고할 때는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면서 얘기를 해야 이렇게 정확한 인지가 되고요. 위치를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가는 중이다. 비상통화 장치는 객실 통로문 쪽 노약자와 장애인석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니 화재 발생 시 기관사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같은 위치, 아래에 소화기도 비치돼 있으니 사용이 필요할 경우 소화기로 발화 지점에 좌우로 바닥을 쓸듯 뿌려 화재를 진압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승객까지 칸을 빠져나가자마자 검은 연기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이 연기 왜 이렇게 빠른 건가요? 유료화재가 에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발열량도 크고 연소 속도도 빠르니까요. 화재가 나면 천정으로 올라갔다고요. 부딪히면 옆으로 퍼져요. 그 에너지가 그대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좁은 공간에서는 특히 층고가 낮은 데다가 폭도 좁은 공간에서 연기가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천정부터 퍼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객차 사이사이를 통과해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끝칸에는 대피한 승객들로 꽉 찼습니다. 다시 보면은 정말 위쪽 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메워지네요. 지금 이 상황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저 안에 계속 계셨으면은 말 그대로 이제 질식이나 어떤 그런 유독가스에 대한 위험이 있거든요.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지금 누군가가 문을 열었고 아주 적절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진짜 저 문이 안 열렸으면요 검은색 연기가 이렇게 전체를 뒤엎었을 거예요. 좁은 공간에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할 때는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 등으로 입을 가린 뒤 몸을 웅크리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좁고 밀집해 있어 몸을 웅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처럼 빠르게 문을 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비상 개폐 장치는 모든 출입문 옆 좌석 하단이나 오른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의자 아래에 있을 때는 출입문 비상 코크라고 적힌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몸쪽으로 당기면 문을 열 수 있고요. 상단 벽면에 있을 경우엔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뒤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쪽으로 문을 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치로 문을 열면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으니 사용 전후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간 뒤에도 막막하잖아요. 선로 중간에 내렸다면 무사히 승강장까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까요? 중앙 말고 좌우에서 그리고 그 전철의 진행 방향으로 대피하게는 돼 있는데요. 그 좌우에 쭉 가시다 보면은 이제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통로나 계단이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 매뉴얼대로 무사히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한 칸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 열차 전체를 태우거나 불길이 심하게 번지지는 않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대구 지하철 화재의 교훈을 얻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엄청 다 바꾸고 있어요. 내장재가 불연재나 난연성 재료였다는 게 안 그랬으면 저 화재의 검은색 연기의 농도나 속도도 빨라졌을 수 있거든요. 유료 화재가 일어난 바닥에서만 보더라도 그 화점 주변이 크게 대구 지하철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연소되거나 전소된 흔적이 이제 화면상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화재 부상자는 발생했지만 다행히 사망자 없이 마무리됐는데요. 어쩔 수 없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합니다. 저 연기들이 이렇게 옆칸으로 이렇게 퍼지는데 중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각 객차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차단을 시켜주죠. 연기를 좀 객차마다 차단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 사고 당시 전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뿐만 아니라 뒤늦게 화재 현장 영상을 접한 사람들 모두 공포감에 휩싸이게 한 5호선 방화 사건. 다행히 큰 인명사고로 번지진 않았는데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전철 화재 발생을 대비해 오늘 알려드린 대처법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